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 주택관리사 2024년 회계원리 기출문제 중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6번 문제부터 10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한국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재고자산 회전율은 얼마입니까? 자, 재고자산 회전율 하면 분자가 매출원가이고 분모가 평균 재고자산이죠. 또한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 플러스 기말 나누기 2한 데이터가 평균 재고자산입니다. 단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및 기초 기말 평균 재고를 이용을 하고 계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 자료를 보니 기초 재고가 18,000, 단기 매입액이 55,000원이고 매출액이 8만원이고 매출 총이익률이 30%입니다. 하면 원가율은 70%가 되겠죠. 또한 매출액 8만원에다가 매출 원가율 70% 곱하게 준다면 매출 원가는 8756 56,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 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 원가 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기초 재고자산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자산 이퀄 매출원가인데 이걸 간편하게 기초 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원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회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자 쪽에 매출 원가 계산을 해야겠는데요. 좀 전에 매출액 8만원에다가 원가율 70% 곱하기 하여서 56,000원에 매출원가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분모 쪽 평균 재고자산을 구하려면 기초 재고는 있는데 기말 재고가 안 주어졌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좀 전에 기초 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 원가라고 하였죠. 기초가 18,000원 자리 위에 주어졌고 매입이 55,000원 주어졌고 빼기 기말 이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퀄 방금 전 구하였던 매출원가 56,000원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항을 시키면은 기말 재고는 17,0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재고자산은 기초 18,000원에다가 기말 17,000원 더하고 나누기 해주면 17,500원으로서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 56,000원을 평균 재고 17,500원 나누게 해주면은 3.2회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번 문제는 7번 문제로서 기말 재고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 가장 전형적인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한국의 2001년 말 실제 재고 창구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원가는 5만원 파악되었고요. 다음 추가사항을 고려할 경우 정확한 기말 재고는 얼마냐. 자, 그래서 실제 창구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 5만원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데이터는 미착상품인데 2001년 12월 27일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 15,000원이고 내년도 초 한국에 도착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선적지 조건의 경우에 미착상품은 구매자 거라고 하였는데 내가 지금 바로 매입자 입장이죠. 즉 구매자 입장이니 이건 딱 내 겁니다. 해서 창구에는 없다 할지라도 내 상품에 속하는 거니까 기말 재고에 추가 플러스 알파 시켜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은 한국이 2001년 중 구매자한테 신형 판매 목적으로 인도한 상품의 원가가 2만원이고요. 기말 현재 30%
구매 의사 표시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표시한 30%는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적 것이고, 자, 아직 구매 의사 표시하지 아니한 나머지 70% 부분은 판매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설령 구매자가 상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판매가 된 게 아니니 구매자 것이 아니고 판매자 내 겁니다. 그래서 20,000원에 70% 14,000원을 또 추가 플러스 알파를 시켜줘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2001년 말 실산 재고자산 중 20,000원은 주거래은행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 중이고 저당권은 아직 실행되지 않았답니다. 자, 담보로 제공이 된 재고자산은 설사 담보권자는 주거래은행이라 할지라도 이건 주거래은행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요. 바로 내 것이 되어주는 거죠. 즉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이건 은행 게 아니고 내 아파트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이 된 재고자산도 은행 게 아니고 바로 내 겁니다. 담보 제공자 내 겁니다. 내 건데 실사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처리가 되었으니 가감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데이터는 위탁 판매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1년 중 위탁 판매를 위해 수탁자인 민국이한테 적성한 상품의 원가가 15,000원인데 이 중 60% 판매가 완료가 되었으니 이거는 구매자 것이 되는 거고, 아직 판매가 되지 아니한 40% 부분은 설령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어도 이거는 수탁자 게 아니고 위탁자 내 거죠. 그래서 15,000원에 40% 6,000원을 또 플러스 알파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 거에 속하는 거 추가 플러스 해준다면 정확한 기말재고자산은 85,000원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8번 문제 재무비율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한국의 2001년 초 BS상 당좌자산은 3,500원이고 재고자산은 1,500원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은 5,000원이 되겠죠. 또한 유동부채는 2,000원이고요. 자, 추가 콜에 2001년 중 상품 1,000원을 매입하고 상품 1,000원 매입을 하게 되어진다면 상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가 되겠죠. 또한 외상값 500원을 현금 회수했답니다. 그러면은 현금이 증가하고 외상 매출금은 감소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거래가 발생한 후에 당좌 비율, 유동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 분지 당좌 자산이고 유동 비율은 유동부채 분지 유동 자산입니다. 자, 이때 여기 이제 두 개의 거래가 나타났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분모 쪽인 유동부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품이 증가하고 현금이 감소가 되겠죠. 자, 먼저 당좌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 같은 경우 종전 내용은 당좌 자산이 3,500원이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2,000원이죠. 그래서 종전의 당좌 비율은 175%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 상품을 현금으로 매입을 했답니다. 그럼 상품이 증가했는데 상품은 당좌 자산이 아니죠. 그래서 당좌 자산은 얘는 불변인 반면 돈 주고 구입을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당좌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변경 후에 분자는 2,500원이고 그 다음에 분모는 똑같이 유동부채 2,000원입니다. 그래서 125%, 종전의 175%가 125%로 감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유동비율, 아까 당좌자산 3,500, 재고자산 1,500원 더해보니까 종전의 유동자산은 5,000원이고 분모 유동부채는 2,000원이었죠. 그래서 종전의 유동비율은 250%인데 자, 상품을 현금 주고 매입을 했답니다. 그럼 상품이라는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이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상품을 현금 매입하는 경우는 유동비율에 변동이 없고요. 또한 외상값 현찰로 회수하는 경우에도 외상매출금이라는 유동자산이 감소하고 똑같은 금액만큼 현금이라는 유동자산이 증가가 되겠네요. 그래서 외상매출금 현금 회수하는 경우도 유동자산에는 결국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전이나 그 다음에 이런 거래 반영한 후에 유동비율은 250%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좌 비율은 감소, 그 다음에 유동비율은 불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는 공인회계사 이제 회계감사가 끝난다면은 이제 감사 의견을 내리게 되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 거절. 그래서 이와 같은 감사 의견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아마 이거는 이제 아파트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역시 이제 공인회계사가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그런 감사 의견을 내리는 것 때문에 아마 출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감사 의견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제시가 된 것은,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갑사는요, 중요하게 위배가 된 내용이 있었지만은 회계감사 종료하기 전에 모두 수정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 최종 재무제표에는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서 중요하게 위배된 내용은 없었대요. 그러면 저희 공인회계사도 적정 의견을 내립니다. 자, 또한 을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위배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위배한 내용이 아주 미비하대요.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은 감사 의견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적정 의견을 저희 공인회계사가 내리게 되겠습니다. 적정 의견입니다. 근데 병사는 감사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이 되어 적절한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또 저희가 감사 의견을 내리려면은 감사와 관련되어서 많은 감사 증거를 수집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피감사 기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감사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감사를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좀 제일 심각한 의견을 내릴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감사 범위가 중대하게 제한이 된 경우에는 저희가 의견 거절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갑사, 을사 적정 의견이고요. 병사는 의견 거절. 자, 오늘 영상의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001년 말이에요. 부채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래는 독립적인 거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번은요, 2001년 근무 결과로서 2002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해당 연차는 2002년도에 모두 사용할 걸로 예상되어지지만 만약에 사용되지 않은 연차에는 2003년도 초에 수당이 지급이 된다. 아무튼 이 2002년도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2001년 말까지 근무한 결과로서 파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분들은 2002년도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의무가 존재하는 겁니다. 2001년 말 기준으로서. 그래서 이거는 부채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번 같은 경우에는 2001년 말 구매 계약이 체결되고 2002년도에 컴퓨터 납품이 예정이 되어 있답니다. 자, 이건 아마 거의 첫 개강 때 회계상 거래라는 개념을 공부하신 것 같은데요. 자,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왔으면은 회계상 거래이고 재무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다면은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사 일상적 의미의 거래이지만은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가장 대표격이 뭡니까? 그렇죠.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 그래서 계약 체결하게 되어진다면 뭐 아파트 감사 계약 체결하게 되어진다면 일상적으로 거래라는 표현을 쓰지만은요. 계약 체결한 이 자체만 갖고는 재무 상태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죠. 그래서 회계학에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즉 부채로 잡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번 같은 경우 이제 배당과 관련된 내용,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2001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하여 2002년 3월 내년 3월 개최가 된 정기주총에서 현금 배당을 결의를 하였답니다. 자, 2001년 말 배당 기준일은 붕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2002년 3월 주총 일자에 배당 금액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이때는 미처분 이익 인경을 없애주고 대변 쪽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과목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배당 선언 일자에 부채가 나타나고요. 즉 2002년 3월 중에 부채가 나타나는 거지 2001년 말 12월 말 부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한 달 이내에 배당금 지급을 하게 되어진다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 차변 보내가지고 없애주고요. 대변 쪽엔 현금이 지급이 되겠죠. 아무튼 다번도 2001년 말 기준으로서는 붕괴가 없으니 부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만 부채로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11번부터 15번까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합니다. 건행멋삼TV 감사합니다.